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매주 월화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어요. 여기 글 남기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죠. 오늘 키워드는 한 3개 정도 잡아봤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이 미증시 영향에 따라서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장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 선물 시장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증시 급락했던 걸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작은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갭 하락 뭐 갭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갭이 좀 상승해서 오늘 출발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출발을 했었죠.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갭을 좀 다 메우면서 강하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뭐 코스피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지금 약간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이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미국에서 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던 시점 그 데자뷰가 한번 탁 떠올랐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뭐 어찌되었든 오늘 2차 전지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배터리 3사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까지 강한 모습 보여줬고 에코프로 정말 이 급등을 멈추질 않습니다. 추세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딱 11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AI 관련주들이 한 2거래일 연속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안 좋았는데 그 목금 이렇게 수목 이렇게 안 좋았을 때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가 좀 꺾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또 반등이 나오면서 살려놓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브릿지텍이라는 그 AI 관련주죠. 이 종목이 오늘 이제 AI 관련주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상한가 갔던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딱 저점을 형성하더니 오늘 거래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상한가 가려나 했는데 상한가는 못 갔고 정고점 저항자리까지 딱 받쳐놨어요. 그래서 내일 뭐 아침부터 또 시세를 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AI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또 그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고요. 일정을 보시면요.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그게 3월 2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뭐 AI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쉽게 아직은 죽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꺾여 내려가 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세워놨기 때문에 AI 주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브리지텍 오늘 뭐 린드만 아시안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좀 들어 올리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21선을 전후로 해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AI도 살아있는 부분이고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키워드로 AI가 뽑혔고요. SVB 좀 발음이 어려운데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 요 실리콘 뭐 벤처 뱅크인가요? 아무튼 파산을 했습니다. 그죠? 대규모 유상증자 한다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파산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 이 보증보험에서 업어가 버렸어요. 이 말이 뭐냐? 제가 아까 뱅크가 파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데자뷰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 당국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SVB 그 은행 파산한 부분은 저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은행 파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리만 때는 이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파생 상품이 더해진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 요번에 이제 은행 파산이 일어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장기 국채에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국채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이제 하락하게 되는데, 하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손실로 잡히는 거죠, 장부상.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처가 있는데 요거 그냥 반창고로 딱 붙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멍이 난 거를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당장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뭐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그만큼의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자는 뭐 높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손실이 또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부 당국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예금자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5만 불까지 이거를 그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금자 보호 뭐 한 5천만 원까지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거 이제 전부 다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뭐 국민연금도 뭐 3,200억인가 3,600억인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이 은행이 파산을 했다라는 부분, 리만 때는 메이저 은행이었지만 지금 뭐 SVB 같은 경우는 16번째 규모를 가진 뭐 그렇게 큰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만큼 커지진 않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시장에 별로 그렇게 좋은 뭐 분위기를 형성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어요. 그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가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서 크게 두드려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4일 날 CPI 발표가 있는데요. 지난번 CPI 발표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금리를 올리고 지금 이렇게 2021년도 여름부터 해서 쫙 빠졌던 이유가 결국은 고물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가를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물가가 이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박살이 났던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얼마나 올릴 거냐, 언제 올릴 거냐 금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올려야 됐던가? 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거는 결국 물가였습니다. 그죠? 이 물가가 잡힌다라고 대중들에게 이제 인지가 되면서부터 시장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점을 잡고 지금 쌍바닥 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지난달 CPI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치솟다가 조정을 받다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됐거든요. 이거 연속적으로 그리게 되면 N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지수가 계속 박스권에서 약간 안 좋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요번에 이제 CPI가 만약에 한 차례 더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반등 흐름이 잡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4시간짜리 차트 아니면 일봉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CPI 관련해서 또 바이든이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미리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한마디로 지표 발표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다 듣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 이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튼 농담이고 뭐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대통령 입에서 말을 했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나오면 체면을 구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차트 잠시 보시면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요 하단 자리를 지금 오늘 이탈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박스권이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올까? 뭐 한 요런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뭐 못 올라온다 하더라도 요 21선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또 내일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은 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여기 이탈 안 나오면 괜찮다 생각하시고요. 항상 제가 지금 뭐 거의 한 달째 이야기 드리지만 2350포인트만 안 깨지면 지수는 내릴 때 매수, 올라가면 반등 나오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섹터 내에 지금 2차 전지만 너무 달리고 있고 또 AI만 너무 달리고 있고 로봇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섹터들, 특정 테마들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 내에서, 섹터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리뷰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 뭐 시장 이야기라든지 장중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니까요. 그런 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지금 이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신 링크 문자로 날아갈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메인 코너인 종목 SOS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S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먼저 문의를 주신 종목이네요. PI 첨단 소재 38,900원에 비중이 10%, 38,900원. 아이고 어디 있지? 38,000원이. 자, 38,000원이 좀 위에 있네요. 38,900원. 거의 뭐 39,000원이네요. 그죠? 39,000원에 비중이 10%. 좀 오래 뭐 되셨나 봅니다. 지금 보면 대충 작년 뭐 여름쯤 매수를 하셨거나 뭐 그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는 이렇게 내려오던 트렌드를 상승으로 이렇게 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요 트렌드 라인 딱 보이시죠? 요 고점부터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 요거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요 단기적인 흐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었어요. 요것도 좀 조만간 올라오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 저 장기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도너리 포트라든지 포트에 편입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지금 뭐 이런 흐름에서 저점 구간에 놓여 있고 다시 반등 나와주고 여기 고점 지금 26,450원짜리죠. 요 구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요 장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한번 봅시다. 이게 실적주인가 실적주 같긴 한데요. 자,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23년도 전망치가 470억, 그러니까 작년에 520억 했는데 올해는 조금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적정 주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500억 나왔는데 1조니까 시가총액이 약간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은 멀티플 그냥 10배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서 많이 올라가지고 멀티플 종목별로만 한 15를 줘야 된다든지 20을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주면 제조업들은 대충 그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조금 고평가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5를 준다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약간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내년도 실적 전망 굉장히 밝습니다. 7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또 좋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이제 폴리미드 PI 필름 제조 쪽으로 해서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갖다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실적이 내년도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그런 부분들 선반영해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700억에 멀티플 15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시총 1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오면 대략 뭐 한 4만 원 정도 지금 저항 자리거든요. 39,000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39,000원, 4만 원 여기가 이제 저항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시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 흐름을 봐가면서 또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넣을지 이걸 좀 더 가져가 볼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4만 원 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분은 문자 문의를 주셨어요. 모아 데이터. 오늘 모아 데이터가 오장에 갑자기 좀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걸 봤는데 지금 보시면 요 바닥에서 이제 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쭉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갭이 열린 구간 5,500원짜리까지 한번 올랐다가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장이 한 이틀 안 좋아가지고 밀린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재료가 있죠. 그 어디서 그 기사가 나왔죠? 제가 기사를 그냥 제목들만 얼핏 봐가지고 모아 데이터하고 뭐 데이터 솔루션 뭐 이런 게 수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서울 쪽에다 600개를 뭐 짓겠다라고 했나요? 정부에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늘려가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는 이 좀 추운 지방에다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북한에다가 좀 갖다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기 뭐 파주라든지 이런 데 막 엄청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데다 지어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수도권 쪽에 600개를 더 짓겠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 허브로 이렇게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아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한 차례 움직여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이슈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저항 자리들이 있어요. 앞에 정고점 저항 자리들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도 돌파하고 지지받고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도 돌파한 자리 지지받고 오늘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업 가치 이런 거는 뭐 지금 시총 1,600억인데 이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의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적인 부분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원격 진료 뭐 이런 부분들도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뭐 AI도 뭐 붙은 것 같고 데이터 센터도 붙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이 상승이기 때문에 그냥 상승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저점 자리 이탈하면 여기 보시면 앞에 요 저항을 돌파하면서 만든 기준봉이 하나 있잖아요. 요 기준봉 저점 이탈 손절입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엔 오늘 저점 자리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 오늘 저점이 4,500원이었나? 자, 저가 4,535원인데 4,530원 손절가 잡으시고 이대로 조금 보유해 보세요. 일단 분봉 보면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여기를 갖다가 돌파할 때 이렇게 좀 시원하게 뚫어내 줘야 됩니다. 거래량도 크게 나와줘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요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라서 일단 뭐 5,200원 5,200원짜리 돌파 여부 보시고요. 요 구간도 이제 뭐 저항일 것 같은데 5,400원, 5,200원, 400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5,330원이 매수가시네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물려 계셨던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요번에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정리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보자. 만약에 올라준다. 5,500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분할로 정리 이야기 드릴게요. 자, 다음 분 문자 3기 EV. 자, 3기 EV 문의를 주셨고 21,000원의 비중이 18%. 아유, 비중이 참 18% 좋네요. 21,000원. 앞에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내려오다 거래가 한번 팍 터졌습니다. 그죠? 팍팍 터졌어요. 지금 두 차례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자, 이렇게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터진 이후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점이 보면 앞에 전 저점 자리 딱 잡힌 구간 요 2월 28일 날 저가가 17,750원이에요. 17,750원. 자, 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해야죠. 여기 이탈시켰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가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돼?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2,500억 지금 2,500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 자, 실적 작년에 2021년도에 실적이 74억. 2022년도에 한 뭐 잘 나오면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86억이네요. 올해 187억. 내년에 238억.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까지 땡겨다가 지금 상장 가격으로 거품이 좀 있었다, 그죠? 항상 신규 상장될 때는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까지 아니면 제가 신규 상장주들 웬만하면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요 구간에 사신 것 같습니다. 21,000원이니까 그죠? 눌림이다. 상승 눌림이다 생각하고 사셨으면 다음 날 깨지면 팔아야죠. 여기서 요 저점을 깬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기준을 잡고 계셨다면 이날이라도 파셨어야 되는데 한 5%에서 10% 룰로 좀 파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5% 손절이 안 되시면 어떻게 주식을 하시지? 아무튼 요 저점은 최저점은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해 주세요. 여기 이탈하면 땅굴 파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2024년도 실적 추정치가 대략 뭐 240억 정도 되니까 지금 시총 뭐 2,500억 정도는 뭐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배터리팩 하우징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이 배터리팩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된다. 그런 부분이 붙으면 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현 이화라든지 아니면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배터리팩 하우징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이제 저기 미국에다가 현대차 따라서 이제 그거 만든다고 공장 더 증설한다고 해갖고 올랐거든요. 뭐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데 일단 요 보시는 것처럼 요 단기 트렌드는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 줘야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반대로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그게 더 빠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21,000원이니까 요 손절하면 몇 프로고? 한 14% 손절이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기준을 딱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코맥스를 네네. 13,960원에 코맥스. 비중 20%를 네. 했는데, 이게 언제쯤 이게 좀 열려질래나 싶어서요. 코맥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3,960원. 13,000원요? 네. 코맥스가 13,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13,960원. 지금 3,945원인데 선생님. 3,960원. 3,960원. 죄송합니다. 네네. 앞에 네네. 이거 내가 이거 언제 사신 거지? 순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년 네네. 정도 전에 매수를 하신 줄 알고. 예, 죄송합니다. 네네. 코맥스 3,960원의 비중이 20%시면 지금 뭐 네. 거의 매수가 부근이시다, 그죠?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기다리면 괜찮을까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여쭤보고 선생님 싶어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 20%? 하고 있는데. 네. 자, 20%면 비중 조금 더 실으시면 뭐 한 10% 정도에서 30% 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프로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20% 정도 더 실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얼마나 기다려야 될는지에 따라서 지금 10% 더 실어볼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까. 그래요. 선생님이 팔고 싶은 가격은 얼마신데요? 저는 거기에 뭐 따라 조금- 다르죠. 선생님 이게 정말 선생님이 저기 뭐 9,000원 가서 나는 팔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네네.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뭐 지금
약 손실권이시니까 네. 만약에 뭐 한 4,500원 정도에 팔겠다. 그러면 뭐 네. 내일도 당장 가능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간 목표로 하시는 가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길게 잡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길게 잡고요. 네. 아, 이게 코맥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업 자체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붙어가지고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네. 테마잖아요. 인공지능 테마. 네. 네. 실질적으로 코맥스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네. 정말 그런 뭐 챗 GPT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자세히 모르니까 코맥스라는 네네. 기업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기업이었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 네. 그래서 일단 아니다라는 가정을 네. 드리겠고 그다음에 네. 지금 그 AI 관련주들 중에서 네. 이 종목이 대장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 조금 네. 늦게 네. AI 관련주들 중에서는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일단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아, 네.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요. 네. 앞에 이제 상한가가 요때 이제 한번 가고 나서 요렇게 주가가 내려오다가 네. 저점을 딱 잡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아, 네. 예, 요런 구간에서 지금 그 오늘도 저점을 형성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오늘의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안 나와야 돼요. 아,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 보시면 여기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 여기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여기도 지금 오늘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아, 네. 요 가격대는 일단 지켜주는 선에서 네. 종목이 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을 다시 네. 돌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승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물론 후발주들도 뭐 재료가 더 붙고 하면 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발주들 아니면 아, 조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일단은 올라오면 선생님 이걸 수익을 네. 한번 챙기고 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네. 아직은 지금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돌리려고 했어요. 요날 네. 돌리려다가 보시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확 밀렸단 말이에요. AI 관련주들이 다 안 좋으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세가 한번 확 나온 거 있죠. 네.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혹시 무슨 뭐 뉴스가 있었나요? 아니요. 뉴스가 없었죠. 요게 네. 시장이 이제 좀 급격하게 여기 뭐 하나 있긴 있었네요. 3월 7일인데 10일 날은 딱히 네. 없었고 뭐 노인 요양원의 CCTV 설치 의무화 강세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요날 조금 네. 올라갈 듯 했는데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위로 한번 팍 치고 올리는 게 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요런 흐름이 나오고 나면 가급적이면 뭐 2, 3일 내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안 바뀌면요. 네. 계속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좀 뭐 큰 손들이 물렸다가 요거 들어 올리면서 탈출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선생님 손절가는 딱 잡고 갑시다. 3,760원. 오늘 네. 오늘 저가가 얼마지? 70원이네요. 딱 60원 잡으세요. 한 10원 정도는 우리 여유 줍시다. 네. 그래갖고 60원 딱 잡으시고요. 네.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해갖고 좀 올라온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저항이 지금 네. 4,130원 정도 딱 저항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4,130원 정도 오면 수익을 좀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 네. 손실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한 4, 5% 수익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에 네.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을 갖다가 다시 돌리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올 때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4,400원짜리 요 네네. 위로 주가가 차라리 올라왔을 때 사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 이거 막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이렇게 돌리는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 보면 이 제가 손절가 잡아드린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안 깨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가격대 거기 일단 왔다가 또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끊어내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송금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상담 문의를 주신 영풍정밀이고요. 12,300원의 비중이 10%신데 영풍정밀 지금 오늘 종가가 12,440원이에요. 수익권이시네요.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요거는 분봉을 보면 일단 일봉을 보면 여기서 이제 11,000원대에서 이렇게 저점 잡고 박스권으로 한 달 반 정도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10%짜리 뽑아주면서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딱 밀려가지고 박스권 짜리 상단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12,000원짜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오늘 분봉을 보면 요 지금 내려오는 이 트렌드는 벗겨냈어요. 그죠? 벗겨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지금 보이는 게 역헤드 숄더가 좀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라인 구간에서의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저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도 일단 벗겨놨다. 그러면 요건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폐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시세를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후발주들, 시총 좀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이번에 별로 못 뽑아냈는데 그런 딴에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반등 흐름 나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폐배터리 이슈가 계속될지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유럽에서 이제 유로평 뭐 IRA라고 해가지고 뭐 CRM인가 뭐 그거 하잖아요. 그거 이슈로 한번은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폐배터리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 계속 괜찮은 모습이니까 이대로 한번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12,900원 정도 저항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3,000원 그냥 13,000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을 딱 잡으시고 목표가로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폐배터리 이슈로 뭐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면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안 보이니까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박스권 돌파한다면 그때 가서 추가적인 상승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눌렸던 구간이 이렇게 밀려 내렸잖아요. 앞에 거래 터지고. 요게 이 기간이 그렇게 기간 조정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물이 좀 출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도 바로바로 치고 못 가고 이렇게 박스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지지받고 다시 올려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는 13,000원, 그리고 2차는 박스권 상단이 되겠죠. 그래서 13,800원에서 900원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저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문자 문의 주셨는데요. 펜오션 문의 주셨어요. 펜오션 매수가가 6,400원입니다. 6,400원. 여기서 지금 보면 펜오션이 요 저항 자리를 딱 돌파를 한 가격대가 아마 6,400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상승 흐름으로 보시고 펜오션을 편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딱 밀리면서 좀 아래 하단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요 구간만 딱 놓고 보자고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120분봉입니다. 지금 요 가격대를 이 구간에서 좀 한동안 지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대충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 한 달간의 이 저점을 좀 형성을 했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저 라인이. 그 라인 부근에서 오늘 저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펜오션은 6,400원에서 여기 이탈하면 대략 한 10% 정도 손절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저런 구간이 손절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펜오션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트렌드 라인으로 하단 자리도 일단 밟아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저점이 되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펜오션이. 그러니까 결코 소형주 이렇게 싸거나 이렇지는 않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작년에 7,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6,800억, 내년에 7,500억.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금 5천억에서 7천억의 이 영업이익 밴드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출도 대략 6조 4천억, 6조 이제 업앤다운 해서 6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 벌크 선단들이 있거든요. 벌크 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곡물들 훅 때려 넣어가지고 곡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철광석 싣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벌크 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식품 관련된 선단들이 식품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이 하림이라는 하림지주가 보유를 하고 있는 펜오션인데 하림이 이제 닭고기 회사잖아요. 글로벌 식품 회사들의 이 곡물들 전 세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것들 좀 많이 운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곡창지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공장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래서 정기선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정기선이라고 해서 여기 오더가 있으면 글로 가서 싣고 저기로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정해진 루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 저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해운업 자체 전체적 업종으로 보게 되면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종 전체가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점 지켜줬던 5,830원, 5,800원짜리 여기 지켜주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트렌드 상단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게 한 6,900원에 7,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잡으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7,500원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실적대로 간다면야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겠지만 2배는 올라야 되겠지만 지금 증시가 우리 2022년이라든지 2021년 때만큼 그렇게 좋은 증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팬데믹 이후에 막 지금 강세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요 저점단에서는 반등 나오면 그 정도 수익 챙기시고요. 다시 이 채널 하단 자리, 아까 그어드렸던 채널 하단 자리 아니면 요 지지 라인까지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오면 그때 또 사보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랑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DI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펜오션 주가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요. 예, 예. 건설이네. 자, 대우건설 5,800원에 15%요. 5,800원에 15%. 네. 좀 5,800원. 오래됐어요. 거의 6,000원 가까이 되는데. 네. 자, 선생님 요거는 건설주를 왜 사셨을까요? 언제 이거 좀 오래 되셨네요. 예, 정권 했을 때 네. 건설주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건설 했잖아요. 집을 막 많이 짓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 이제 신도시도 뭐 할 거고 집값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이 지을 거다. 네네. 아, 정부 정책으로 이제 새로운 예. 정부 들어서면. 예. 아, 또 대우건설은 해외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해요. 그렇죠. 이제 대우건설은 매출이 네. 뭐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크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일단 뭐 수출주로 보셔도 괜찮기는 한데 네. 뭐 저평가도 되어 있고요. 그죠? 문제는 이제 이 업종이 네. 이제 좀 올라가는 업종으로 이렇게 좀 잡으셨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건설 뭐 많이 짓고 하는 거는 호재일 수는 있어요. 네. 호재일 수는 있는데 제가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 헷갈렸는데 일단 대우건설이 국내 주택 비중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네. 높고 그다음에 해외가 한 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토목이 한 16 정도 되니까 뭐 이거 해외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25%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예. 대우건설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일단은 예.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실적을 놓고 우리가 보면 뭐 그렇게까지 뭐 타격이 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2021년도에도 7,300억, 2022년도에도 7,600억. 올해 2023년도 이제 뭐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전망을 해서 7,000억. 내년에 7,000억.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선생님. 그죠? 예, 예, 예. 실적은 나쁘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예. 건설주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 섹터가 다 같이 대우건설이 올라가면 아마 현대건설도 올라가고 뭐 GS건설도 올라가고 건설 섹터가 다 같이 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업종 전체가 지금 뭐 실적이 좋은 이런 기업들도 못 올라가는 이유는 막 부동산 안 좋다 이러니까 그리고 예.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섣불리 사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못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죠? 예. 이럴 때 사실 좀 사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예. 일단은 추세적으로 아직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 여름 정도, 6월 정도 지나서 건설주들이 추세 전환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5,800원이면 지금 손실이 꽤나 크시다 그죠? 예, 예. 비중이 15%면 요거 선생님 딱 기다리셨다가 4,000원 있죠, 4,000원. 네. 혹시나 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비중을 한 15% 더 태워버리세요. 아, 예.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아, 예, 예. 보시면 2022년도에도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예, 예. 2021년도에도 좋았어요. 예, 예. 그런데
2021년도 실적이 둘이 이제 비슷했는데 작년, 재작년이 주가는 보면 저 위에 있고 주가는 이 아래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올해도 7천억이면 좋단 말이에요. 나쁘지 예. 않은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 지금 막 금리 인상해갖고 막 증시가 안 좋게 내려왔는데 요 4,000원짜리에서 한 2번 정도 지지를 해줬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요 가격대까지 깨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요 가격대 부근 내려오면 그때부터 선생님은 15%를 한 번에 팍 사지 마시고 네. 천천히 모아간다. 어차피 좀 길게 보신다 생각하시고 네. 천천히 모아가신다 생각해갖고 요 내려오면 아이고 싸니까 네네. 더 사야겠다 해가지고 네. 사모으시면 됩니다. 네네. 아시겠죠? 뭐 제가 봤을 때 3,000원까지 내려올 일은 정말 뭐 팬데믹 다시 오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 것 같은데 네.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시장이 출렁하면 한번 올 수는 있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선생님이 비중을 한 15% 정도 더 늘려놓고 한 네.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긴축하는 시점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이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네.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선생님이 네. 싸게 잘 모으셔갖고 버텨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대우건설은 월봉 보면 참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모아놓고 여러분들 좀 엉덩이 무겁게 버틸 수 있다면 뭐 건설주들 이렇게 좀 대형 건설사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건설사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건설사 뭐 줄도 사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런 만약에 이슈가 와갖고 확 무너질 때 여러분들 건설주들 좋은 건설주들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주셨는데 세방전지 문의 주셨어요. 세방전지. 야, 세방전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57,500원의 비중 30%. 자, 57,500원에 30%. 57,500원. 이거 설마 목요일 날 사셨나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고 배터리 모듈 팩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징 뭐 관련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제가 뭐 서현이와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올라간 이유가 2차 전지 하우징 팩 관련된 공장 증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세방전지는 현대차, 기아차 이 배터리 하우징 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 기존에 우리 자동차 로켓 배터리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회사가 세방전지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고, 요 보시면 장기 하락 추세 라인 요 추세대 이거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만약에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면 세방전지도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절가는 기술적으로 뭐 5만 한 400원짜리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고 다시 뭐 밑에서 노려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 한 6만 원, 6만 5천 원, 6만 5천 원, 6만 4천 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매주 월화 제가 도너 리포트 시간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 수익률 내역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 관계상 다 못 도와드린 점 좀 아쉽고요. 일단 노란 톡방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 방송을, 자주 해요. 하게 될 거고, 이제 뭐 장중에도 제가 방송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너 리포트 리뷰인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휴림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에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장이 지난주에 안 좋으면서 이렇게 쫙 밀려버렸어요. 밀리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요 앞에 보시면 여기 급등 이후에 눌림 조정을 받았던 요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탈되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간다라고 봐야 돼요. 뭐 깼다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면 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가격대 앞에 전저점 가격대인 2,4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요 전고점 자리 3,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뭐 뉴스 관련해 갖고 엄청 많이 나오던데 파라텍하고 뭐 소방 관련 로봇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뭐 거의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시초가부터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갭을 크게 하락해서 출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가 뭐 크게 뭐 뉴스에 영향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안 빠지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분 봉 우리가 보면요. 단기적으로 요 며칠 지금 일주일 동안 요 계속 내려오는 그림이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내려오는 그림을 일단은 돌파를 해내고 올라가 줘야지 주가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휴림 로봇 손절가만 잘 지켜서 우리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로봇 관련주들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는 지금 차트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움직여주면 뭐 휴림 로봇도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여러분들 매수가 노란톡방에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고 현금 보유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딱 보내시면 바로 링크 지금 보내시면 바로 아마 링크 나갈 겁니다. 그거 받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도너리포트에 편입할 종목 동국산업이에요. 자, 동국산업.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을 신설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뭐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앞에 보시면 이제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시세가 크게 한번 올라왔는데 요게 조정기를 거치고 지금 다시 한번 저항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괜찮잖아요, 그죠? 뭐 2차 전지 최근 뭐 오늘도 2차 전지 소부정 관련주들 뭐 매수세 올라오고 있고 뭐 그다음에 글로벌 완성 자동차 원통형 배터리를 좀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케이스용 니켈 도금되는 그런 부분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앞에 한 6,700원이 저항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월봉인데요. 이 저항 자리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왔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월봉상 이렇게 N자 상승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요번에 올라갈 때는 뭐 돌파하지 않겠나. 목표치 한 7,500원까지도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 자리 정도부터 돌파를 하는가 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상승, 조정, 그죠? 요 장대 연봉 떨어지는데 거래량 없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반등 나와줄 때 시세가 괜찮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조정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봅시다. 분봉으로 보면요, 뭐 N자 상승 간다 했을 때는 제 생각에 뭐 한 차례 좀 시세가 강하게 뿜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요. 손절가만 여러분들 잘 잡고 가면 되겠죠. 5,150원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저 밑에 막 손절가 드리면서 제가 손절가 여기 잡으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10% 이내로 손절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그 손절가보다 수익이 더 날 때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겠다 노란턱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요 종목 내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 조정 시마다 공략하는 거고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막 수급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조정 시마다 매수 한다 생각하고 2차 전지 관련주니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장은 글쎄요, 뭐 내일장 전략이 따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금 박스권에서의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 트렌드이긴 한데 요 하락으로 보이긴 한데요. 235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가 바뀔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2350깨면 뭐 추세가 이제 바뀌겠죠. 그러나 아직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이 트렌드 안에서의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을 그러니까 뭐 한 대략 저점이 237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을 잡았잖아요. 여기를 다음번에도 저점으로 또 잡아주고 움직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미증시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앞에 넥라인 깨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가요. 자, 차트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앞에 여기 전저점 구간 넥라인이 이렇게 깼죠. 이렇게 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P 500 넥라인 여기를 깼어요. 그런데 선물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여기에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살려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S&P 500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선물이 아닌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구간 3,800포인트, 3,7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S&P 500으로는.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요,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여기가 미증시가 깨지거나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이 트렌드를 좀 벗겨낸 거예요. 벗겨낸 거. 그래서 바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림인데 이거를 깨고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락 트렌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크로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CPI 지표 있죠. 물가 관련된 지표, PPI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 그런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차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저 사람 뭐 차트로만 뭐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매크로적인 부분들 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콕 찍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은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고용 이딴 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져야 되는 게 그 후순으로 따라오는 연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잡히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 있는 거고 뭐 임금 상승이 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 차트도 페드에서 나오는 연준에서 나오는 차트도 올려드렸어요.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 그죠? 분명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꺾여 내려갈 수 있고 임금 상승분도 꺾여 내려갑니다. 다만 그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이 차이가 있다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CPI 지표 안 좋게 나오고 PPI 지표 안 좋게 나오고 했을 때 물가가 지금 안 좋게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고용 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는 거는 막 말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노이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렸어요. 잔파동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큰 대세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 흐름은 결국 이 고용 지표는 뭐 좋거나 나쁘거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 지표가 문제가 된다. 그거는 제가 2023년도 시장이 하방을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을 깰 수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이번 CPI 지표 발표에 더 상승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돼 버릴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확연하게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전띠를 꽉 매라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던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잔잔하게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고 물가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 한마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사람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관점인 거고 2차 전지 지금 강합니다. 그죠? 계속 강할 것 같고요. 뭐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지금 바닥권에 살짝 올라와요. 바이오 종목들, 역시 거래대금 좀 터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시 30분 서울경제TV 꼭 채널 고정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